자, 여기는 이제 설명을 뭐 앞단원도 마찬가지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그를 제외하고 지수는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부터 많이 보셨을 거야. 많이 보셨을 텐데 삼각 함수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보통. 자, 96페이지에 처음 내용부터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할게요. 사실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이 단원 전체를 배우기 위해서 약속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각을 기준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완벽히 여러분들 기존의 기준점이랑 달라지는 건데 기존의 다항함수랑 원의 방정식 같은 건 x좌표 기준으로 이 함수를 표현했죠. x좌표가 주어지면 그에 대응되는 y좌표가 나오고 점으로 찍어내는 거야. 여기는 다 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각이 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처음에 보면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반각. 자, 그럼 각이 뭘 각으로 나타내는지 약속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자, 오리진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시작하는 점을 O라고 하고 자, 이거 반직선이라고 합시다. 기준이 되는 반직선. 자,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각을 구하려면 예를 들면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이루는 각이 있지. 이루는 각이 있는데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무수히 많아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원점에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쭉 진행하는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일반적으로 좌표축에서는 x축이 시초선입니다. 자, 제가 뭐 한자까지 써드릴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루는 각을 표현할 때 자, 어떤 하나의 반직선이 더 있어야겠죠. 하나의 반직선이 더 있어야 됩니다. 얘를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오케이. 이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동경. 동경은 그냥 한자로 나온 표현이니까 얘도 뭐 도쿄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한자를 써봤자 여러분들 다 헷갈릴 것 같고 굳이 찾아보실 분은 96페이지 참고하고 나와 있습니다. 시초선과 동경.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다 라고 나와 있죠. 움직이는 선. 자, 그럼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죠. 이루는 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루는 각을 이쪽이라고 하겠지. 이쪽이라고 하는데 어떤 독특한 학생은 이거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하면 각이 자, 제가 랜덤으로 두 직선 한번 그려볼게. 어떤 학생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거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학생은 이거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 약속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루는 각이다라고 하면 수학, 물리, 지구과학에서 이과 과목이죠. 이 공통이에요. 과학 과목 모두.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걸 시초선이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 동생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 얘랑 30도 이르는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떤 동생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동생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맞니?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동경이라는 건 움직이는 선인데 저쪽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려면 이것도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의 약속이 필요해요. 수직선에서 이쪽이 양의 방향이지. 회전할 때는 항상 반시계가 양의 방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리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그러니까 이루는 각이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게 이루는 각이 될 거예요. 자, 이쪽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각에서 음의 방향이면 당연히 반대쪽이야. 자,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이제 각의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의 범위를 확장한 게 뭐냐? 이게 시초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약속하기를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린 이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죠. 근데 내가 390도다라고 하면 한 바퀴 돌면 360도에 더 진행한 이 정확히 똑같은 동경을 가르치죠? 맞습니까? 이거는 왜 각의 범위를 확장하냐면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겠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 같은 분들 피겨 스케이팅 본 적 있습니까?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 그 난이도가 달라지죠. 제가 여기서 요만큼 돌리는 거랑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서 점프해서 2바퀴 반 돌고 여기 있는 건 회전량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지.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위치가 이쪽이라고 해서 이게 30도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무언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39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한 바퀴 돌고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바퀴 돌고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뒤로 한 바퀴 갔다가 다시 앞으로 30도 갈 수도 있는 거지. 이 최종적인 이 결과만 보고 짐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360도까지밖에 각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각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걸 좌표축에 그려낼 일이 없었고 각의 범위를 별로 확장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뭐 자연수만 배우지 않니? 자연수, 분수 이 정도, 유리수. 근데 점점 수의 범위도 확장을 하죠. 자, 그래서 각의 범위를 확장한 걸 일반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각의 표기법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알파도라고 했을 때 지금 요 그림 상태에서 얘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 얘를 갖다 붙여주셔야 돼.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갔다는 얘기고 n이 2면 두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약속한 게 각을 측정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이제 결국 좌표축에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x축 이게 시초선이 되겠고 수학, 물리, 지구과학에서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그 방향을 명확히 지정해 줘야만 얘랑 30도를 이루는 게 이쪽인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딱 하나로 결정돼야 되잖아. 유일하게. 자, 그리고 같은 최종적인 위치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놈이 한 바퀴 돌고 여긴지 두 바퀴 돌고 여긴지 그걸 다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자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사분면의 각은 사실 쉽습니다. 96페이지. 상식이 있다면 결국 얘를 이제 좌표 평면에 데려올 텐데 이쪽이 시초선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있는 각들은 1사분면 각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각들은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거야. 그럼 제가 뭐 하나만 써볼게. 자, 얘를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동경. 동경이면 이거 대충 몇 도예요? 라고 하면 그냥 알파도라고 쓰면 되니? 안 되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써야 된다고. 그럼 얘만 갖다 붙이시면 돼.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거 n바퀴 돌렸다는 얘기고 1사분면에 존재하려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이걸 뭐 제가 세타라고 하면
이 범위에 속한 동경은 다 1, 4분면의 각이 되겠지. 자, 이건 제가 굳이 1, 2, 3, 4분면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97페이지에 쫙 나와 있죠. 맨 위에 보시면 세타가 제 1, 4분면의 각일 때는 앞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부터 90. 자, 가장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각을 써. 이쪽이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야겠지. 작아야 될 텐데 앞에 요것만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고. 몇 바퀴 돌고 여기인지 모르니까. 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9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개념 체크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개념 체크 1번. 1번은 뭐 개쉽지. 60도를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자, 반직선 대충 이 정도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 이거 뭐 전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으니. 자, 이게 시초선. 그러면 마이너스 405도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뒤로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45도 더 빼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45도만큼 더. 여기가 45도란 얘기죠. 뭐 화살표는 굳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각에 나타내는 동경을 일반각 형태로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430도는 한 바퀴 돌리고 70도만큼 더 진행한 거죠. 그럼 얘를 표현해 보면 한 바퀴 돌고 70도만큼.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결국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반각의 표기법으로 쓰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도. 그리고 단 n은 정수.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게 오로지 430도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한 바퀴 갔다 70도 가도 되고 앞으로 두 바퀴 돌고 여기 가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달라는 게 일반각의 표기법이겠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로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98페이지.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분면을 구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세타가 이런 데인가 보구나. 그럼 3분의 세타면 이거 3분의 1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럼 무조건 1사분면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0도부터 90도만 되는 게 아니죠. 370도도 1사분면 각입니다. 맞습니까? 한 바퀴 돌고 10도 더 진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혹은 0도에서 90도 사이만 존재하시면 안 되겠고, 자, 그럼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책에서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 책처럼 풀지 않고 그냥 좀 쉬운 방법으로 볼게요. 먼저 부등식 작성하셔야 돼. 당연히 얘는 등식은 될 수가 없어요. 1사분면의 각이 무수히 많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처음이실 테니까 천천히 해볼게. 1사분면이면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겠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각으로 표현하면.
근데 각의 범위를 확장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 얘만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그럼 이제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3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야겠지. 3분의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빵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이고요. 자, 3으로 나누면 얘는 120도 곱하기 n이고 얘는 3으로 나누면 30도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제가 지금 이 칠판에 적지는 않았지만 n은 정수여야 되지. n은 정수여야 됩니다. 몇 바퀴를 돌렸느냐를 나타내는 게 n이기 때문에 n이 뭐 루트 2, 로그 2의 3 이런 거 될 수 없어요. n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세타면 연속하는 정수 3마리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가 4분의 세타면 연속하는 정수 4마리 대입해 보시면 되고 요령이 연속하는 정수 3개 대입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3개 대입하면 되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볼게. 가장 계산이 편한 게 0일 때죠. n이 0일 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0도가 되겠고 얘는 3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3분의 세타가 0도에서 30도 사이면 제1사분면 각이지. 1사분면에 위치한 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n에 1 집어넣으시면 120도 초과. 이건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겠지? 2사분면. 180도보다 작고요. 90도보다 크니까 이건 2사분면 어딘가를 향할 거야. 그 다음에 n에다가 연속하는 정수, 다음 정수 2를 집어넣으면 24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습니다. 자, 270도가 자 90도, 90도, 90도 동경이 딱 여기 있으면 이게 270도죠. 걔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 3, 4분면 각이지. 맞아요. 그럼 제가 3번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이 다음은 또 연속하는 정수를 집어넣잖아. 3을 집어넣으면 360도고요. 3을 집어넣으면 390도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이 동경이 처음 동경이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 써있는 숫자만큼 연속적으로 집어넣으시면 돼. 연속한 정수. 계산이 일반적으로 0일 때가 제일 편하니까 0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실 필요 없어. 선생님 여기가 7분의 세타면 7개 집어넣나? 이거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옵니다. 끼케야 2분의 세타나 3분의 세타밖에 나오지 않아. 지금 이 책에 나온 해설은 조금 너무 현학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거 하나는 풀고 넘어갑시다. 문제 1-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여기 제가
일단 3, 4분면이면 이쪽이죠. 동경이 이쪽에 위치해야 3, 4분면 각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 먼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작성을 해 주시고, 자, 근데 일반 각으로 각의 범위를 확장했으니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붙여달라고. 자, 그리고 이번엔 2분의 세타라고 했습니다. 2분의 세타면 2로 나누면 되죠. 다 2로 나누면 얘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n에 연속하는 정수 몇 개 집어넣으면 돼? 그럼 2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2니까. 그럼 가장 편안한 정수 0,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0 집어넣으시면 90도보다 크고 135도보다 작고, 2분의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여기 어딘가보다 작고 요쪽이니까 이건 2, 4분면의 동경에 위치하겠고,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이거 270도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315도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270도니까 얘보단 조금 크고 315도보다 작으면 제4, 4분면 각이지. 맞습니까? 이 다음은 더 이상 집어넣고 확인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제2, 4분면 그리고 제4, 4분면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할 게 조금 길어서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